옷 수선을 하는 김기숙 씨는 8년 전 병원비를 보전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앞으로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별로 모아놓은 것은 없으니까 보험의 의지를, 그리고 내가 크게 뭐 아픈 데는 없지만 몸이 좀 약한 편이라 보니까 보험의 의지를 한 거죠. 3년 전. 하지만 요즘 들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 월 6만 7천 원이던 보험료가 그동안 2번 갱신되면서 1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때 보험사 설계사분한테 여쭤봤을 때도 몇 푼 안 오른다고 분명히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일란 씨의 경우에도 3만 8천 원이던 실손 보험료가 올해 갱신되면서 6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보험금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저 하나로 60%인데 나머지 3명한테는 또 몇 프로가 청구가 될지. 지금 생활하면서 4명이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가 20만 원 가까이 되죠. 실손보험에 가입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보험료만 특별히 많이 오른 걸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주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올해만 10에서 20%가량.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오르는 연령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험료는 사고 날 확률과 그다음에 가입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올라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나이를 먹게 되면 보험료는 인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가입할 땐 싸지만 갱신할 때마다 20에서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2012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40살에 월 13,000원짜리 실손보험에 가입해 3년마다 20% 인상될 경우 80살에 월 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를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던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료가 자율화되면 다양한 가격의 상품이 출시되고 그러면 질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보험료만 인상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많은 보험료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정형외과. 환자가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부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과 어깨가 아파서 왔다고 하자 의사는 일자목이 심해졌다며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목이 물 뒤로 서 있으세요. 거꾸로. 그리고 턱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법으로 40분에 15만 원. 증상이 좋아지려면 보통 30번은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은 450만 원이 듭니다. 치료로 있으시면 본인 부담에서는 10,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치료회사에서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실손보험금 잘 받는 법도 알려줍니다. 그쪽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마시고요. 이건 의료치료 일환이거든요. 의료치료를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면 되세요. 15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실제론 10,000원에 받을 수 있다 보니 마사지나 안마 대신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받는 것보다 병원 가서 도수 치료 받는 게 훨씬 이득이겠네요. 환자 실손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훨씬 이득이죠. 도수 치료는 의학계에서 치료 효과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1회 비용은 20만 1,000원이세요.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들어가세요. 이런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금액은
병원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급여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 자체도 없어요? 없습니다. 또 다른 병원. 몸이 피곤해서 왔다고 하자 부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타액 호르몬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비용은 19만 원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탈검사를 뭘 한다고요? 탈검사는 10월에 있는데요. 그거를 부신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토끼들이 부신 호르몬이거든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안 좋으니 한 번에 15만 원짜리 영양 주사를 10회 맞으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것도 되게 비싸네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거는 보험사에서 해주는 거죠. 주사로는 부족하다며 각종 영양제도 처방해줬습니다.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 5통에 18만 원. 그런데 영양제는 실손보험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프로테인 시럽 때문에 드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칼륨, 그리고 이건 비타민 B군이에요. 지금 꼭 필요한 것만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비싸서 못하겠다고 나왔더니 잠시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양제는 원래 실손보험이 안 되지만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치료 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단 코드 다 나갈 거예요. 나중에 진단서 영양제도 구입하시는 거고, 나중에 만약에 치료하시게 되면 이게 다 치료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손 청구된다고 하세요. 일부 병원들이 이렇게 실손보험을 이용한 비싼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간판 열치료술 고주파를 조금씩 빚어주고, 그리고 1,000만 원 나와요. 총 병원에서 시술받고 끝난 시간은 1시간 정도, 기름은 2시간. 입원으로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1,000만 원 딱 영수증 끊어주면 실비에서 1,000만 원 받아가십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수술을 질병 치료로 둔갑시키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체온열 검사, 족저압 검사, 거기다가 혈관 도플러 검사라고 해서 혈관 흐름이 잘 흐르고 있나 확인하는 검사를 다 쓰잘데기 없는 검사인데 다 비급여 검사거든요. 검사 비용만 140이에요. 땀을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땀 많이 난다고 겨드랑이에 보톡스 주사를 놔요. 넣고 이제 남은 약으로는 다 이제 얼굴에다가. 그렇지만 청구는 겨드랑이 다한증으로 100만 원. 환자들 입장에서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료를 받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하이힐을 신고 가다 발목이 삐끗한 뒤 고수 치료비로만 1,000만 원을 청구한 여성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 최대한 활용하겠다거나 비쌀수록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병원을 필요할 때만 다니시면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압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저기 가서 뭐하고 보험금 받았다는데, 야 너는 바보냐, 왜 가서 안 받아, 영양제 받고 치료 목적 써달라고 하면 돼.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 상당수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라고 말합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료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적정성이 의심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보험 수술 같은 것으로 본인이 그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의 보험료도 상승하고 주변에 치료받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상승하는 거죠. 보험사들은 이런 과잉 진료 때문에 손해가 커져 실손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한 의료비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다 소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환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저희가 하루에 4,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면서 2012년 10,000건 수준이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지난해 15,0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손보험료로 매달 20만 원을 냈던 김용희 씨는 4년 전 갑자기 뇌졸중에 걸렸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안 해 2년 동안 재판을 해서 어렵게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을 많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은 138%.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인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138이어서 38만큼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가입자가 낸 돈에서 광고비나 판매 수당 같은 사업비를 미리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규모는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보험사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고 손해를 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포함하면 사실 통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작 보험이 필요한 장애인과 환자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들은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료비가 나오는 보험이 필요한 세대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또는 편찮으셔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정작 필요하지 않은데 자기 보험 들어서 보험료 내다가 어머님, 아버님 편찮으시면 어머님, 아버님 의료비 내야죠. 그래서 아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가구당 내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96,000원.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한 명이 평균 7에서 1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건강보험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은 4조 9천억 원. 이 가운데 일부라도 건강보험으로 유입시킨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오르고 터무니없이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초음파나 MRI처럼 꼭 필요한 검사지만 현재 비용 부담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 빠져있는 의료 행위들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가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민간 보험 회사들이 건강보험, 이 대체형 건강보험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도를 넘은 불필요한 과잉 진료는 그대로 방치한 채 보험료 인상 권한을 보험사 손에 맡기겠다는 금융당국. 이 때문에 실손 보험료만 더 오르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3천만 실손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